오늘은 윤동주 시인의 위로라고 하는 작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1940년에 쓰여진 시예요. 거기다가 이제는 12월에 쓰여진 시거든요. 이 작품하고 연결시켜서 우리가 보려면요, 병원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병원이라고 하는 작품과 그 다음에 팔복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어요. 이 세 개의 작품을 같이 봐야지 사실은 이게 전체적인 흐름, 이 작품과 관련된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는 이해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거나 간에 1940년 12월에 쓰인 이 작품은 병원이라고 하는 작품과 함께 당시 시대에 대한 절망, 요게 나타나요. 그 다음에 팔복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그 팔복이라는 시와 함께 신에 대한 불신이라고 하는 이중의 번뇌, 그 번뇌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잘 드러내고 있는 작품입니다. 병원은요, 아무래도 환자들이 있는 곳이죠. 물론 의사도 있지만 환자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작품의 배경인 병원은 환자들이 가득 찬 곳으로 어찌 본다면 당시 1940년 일제 말기에 우리의 사회를 암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속에서 화자는 타인을 위로하고자 하는 노력, 그 다음에 타인과의 공감, 연민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이걸 거꾸로 생각해보면 위로와 연민, 공감만 있지 어떤 행위는 없다는 거예요. 그냥 위로할 뿐이죠. 그건 왜 그러냐면 이 신에 대한 불신이 있다는 것이 문제예요. 즉 인간의 능력 가지고, 나의 능력 가지고, 우리의 능력 가지고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원하는 긍정적인 상황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현실인식이 기본 바탕으로 깔립니다. 그러다가 이 시인은 계속 자기 자신의 침잠, 가라앉고 내면을 성찰하다가 십자가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라는 시에서 결국은 신에게 길을 찾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의 어떤 희생, 순교자의식 이걸로 각오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형태, 어떤 일제 말 시인이 자신의 삶의 방향을 선택해가는 과정, 그리고 선택해서 나아가는 과정이 잘 드러나고 있는 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전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3개의 연으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연서부터 볼까요? 검이란 놈이 흉한 심보로 병원 뒤뜰 난간과 꽃밭 사이 사람 발이 잘 닿지 않는 곳에 그물을 쳐놓았다. 옥의 요양을 받는 젊은 사나이가 누워서 치어다보기 바르게 나비가 한 마리 꽃밭에 날아들다 그물에 걸렸다. 노란 날개를 파득거려도 나비는 자꾸 감기우기만 한다. 거미가 쏜살같이 가더니 끝없는 실을 뽑아 나비의 온몸을 감아버린다. 사나이는 긴 한숨을 쉬었다. 나이보다 무수한 고생 끝에 때를 잃고 병을 얻은 이 사나이를 위로할 말이 거미줄을 헝클어버리는 일밖에 위로의 말이 없었다. 자, 여기서 사나이는요, 어찌 본다면 화자이면서 또 관찰대상이면서 화자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행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이란 놈이 흉한 심보로, 이때 검이, 이거는 긍정적 존재라고 보면 안 되겠죠. 부정적 존재고요. 시대적 배경을 감안할 때 우리가 일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 흉한 심보라고 했는데 거미의 어떤 의도, 의사를 흉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화자의 평가가 직접적으로 드러나고 있고요. 시대현실, 일제시대, 일제에 의한 합병을 보여주고 있다. 그것에 대한 화자의 인식이 드러나고 있다. 확장하면 여기까지 가능해요. 병원 뒤뜰 난간과 꽃밭 사이 사람이 잘 닿지 않는 곳에, 자, 여기죠. 자, 요게 시적 공간적 배경이라면 이 공간적 배경을 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의미부여는요, 사람의 발이 잘 닿지 않는 곳이에요. 즉 한마디로 다른 사람의 관심과 그 다음에 보호가 어려운 공간이고요. 이것은 조선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 누가 거미란 놈이 무엇을 했습니까? 그렇죠. 그물을 쳐놨어요. 그물을 왜 쳐놨어요? 그건 다른 존재를 잡기 위한 수단이고요. 이걸 일제히 야욕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보도록 합시다. 자, 이게 하나의 상황이에요. 시적 상황. 그 상황 속에서 옥의 요양을 받고 있던 젊은 사나이가 옥의 요양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 젊은 사나이도 결국 뭐야? 환자죠? 환자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이거는 관찰자이면서 어찌 본다면 무기력한 존재고요. 이거는 시인 내지는 화자의 어떤 객관화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누워서 쳐다보기가 바르게 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뭡니까? 화자가 있는 공간, 사나이가 있는 공간은 결국 뭡니까? 거미줄을 볼 수밖에 없는 공간이에요. 에 누워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1년은요 요양 중인 병원에서 거미를 발견한 젊은 사나이. 2연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비가 한 마리 꽃밭에 날아들다 그물에 걸렸다. 자, 여기서 이제 나비가 나왔네요. 나비는 결국 나약한 존재, 그물에 걸린 존재고요. 당시 조선 민중이라고 생각한다면 꽃밭은 이 조선 민중이 추구하는 공간, 추구하고자 하는 이상 정도를 보고요. 일종의 광복된 조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날아들다 그물에 걸렸으니 시련을 당했네요. 노란 날개를 파득거려도 노란이 아니고 노란이죠. 글자수 늘렸어요. 이렇게 글자수 늘리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시적 허용이죠. 시각적 심상을 시적 허용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라고 본다면 파득거려도 라고 하는 건 나가고 싶어요. 나가고 싶은데 나갈 수 있어 없어? 나갈 수 없다는 것을 반복을 통해서 동적 이미지를 통해서 시적 상황을 강조하고 있다. 나비는 자꾸 감기우기만 한다. 감기우기만 하는 거죠. 다른 게 있어요 없어요? 다른 게 없어요. 어찌 본다면 매우 고통스러운 상황이다. 자, 여기까지. 노란 날개를 파득거려도 나비는 자꾸 감기우기만 한다. 결국 거미줄에 걸려서 고통받는 나비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거죠. 구체화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어찌 본다면 당시 조선 민중의 모습을 구체화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일종의 비유법을 사용해서. 거미가 쏜살같이 동적이죠. 가더니 끝없이 무엇을 실을 뽑아요. 여기서 말하는 실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그렇죠. 이거는 그물이죠. 그물을 이제는 얘기하는 거라고 한다면 끝없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그물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나비의 온몸을 감아버린다. 사나이는 긴 한숨을 쉬었다. 일종의 안타까움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무력한이라고 써놨어요. 2연 거미줄에 걸린 나비를 안타까워하는 젊은 사나이. 3년 마지막 연목했습니다. 나이보다 무수한 고생 끝에 때를 잃고 병을 얻은 이 사나이. 잠깐 때를 잃고 병을 얻었는데 왜 병을 얻었어? 나이보다 무수한 고생을 했거든요. 사나이를 그랬어요. 잠깐. 지금 고통받는 존재가 누구예요? 나비죠? 그런데 여기서 사나이를 위로한다고 그래요. 이 말은 결국 뭡니까? 이 시에서 위로의 대상은 나비만이 아니라 누구도 사나이도 위로의 대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결국 사나이와 나비는 거의 같은 존재죠. 가만 같은 존재야? 그럼 이건 그렇지, 동병상련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나이는 동병상련이라는 감정 때문에 어때요? 소극적이나마 거미를 죽이지는 못하고 소극적이나마 거미줄을 헝클어 버리게 됩니다. 이것밖에는 위로의 말이 없었다라고 했으니까 이것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위로가 되는 거죠. 3년. 자, 나비에 대한 젊은 사나이의 위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해서 이 시를 한 구절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전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시 서정시고요. 매우 상징적이에요. 그죠? 안타까움의 어조고요. 거미줄에 걸린 나비 또는 조선 민중에 대한 안타까움과 위로를 보여주고 있다. 이 시는요, 대립적인 소재, 어떤 겁니까? 그렇죠. 거미와 나비를 통해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1년에서 보이는 핵심적인 시어가 있다면 거미라고 하는 시어와 그 다음에 젊은 사나이라는 시어가 될 겁니다. 인물의 등장이죠. 어찌 보면 거기다가 2년으로 넘어가면서 뭐 누가 나옵니까? 그렇죠. 나비가 나와요. 그래서 이 젊은 사나이는 관찰자가 되고요. 결국 시는요, 나비와 거미와 나비의 관계를 넣습니다. 그 상태에서 마지막에 해결은 누가 합니까? 사나이죠. 이 젊은 사나이가 어떻게 해요? 거미줄을 헝클어 버리는, 그렇게 함으로써 뭐합니까? 위로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점에서 본다면 이걸 도식화하자라고 하면 이렇게 도식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상황은 거미와 나비와 거미, 그물이라고 하는 상황과 연결되죠. 그것을 사나이가 위로를 하죠. 문제는 뭐냐면 이 사나이가 어떤 사나이예요? 나이보다 무수한 고생을 하는 사나이예요. 따라서 이 사회, 작품 속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사회가 사나이를 고생을 시킨 거죠. 이런 점에서 본다면 사나이와 나비는 동병상련의 대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위로지만 위로가 아니야. 함께야. 동질감이라고 보면 돼요. 이것을 누가? 시인이 뭐하고 있습니까? 위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걸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이 사나이가 작품 안에 있는 인물이라고 한다면 시인은 드러나지 않는 작품 밖에 있는 인물이면서 이 시인은 또 누구에게? 그렇죠. 일제에게 뭐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고통을 받고 있죠. 이런 점에서 본다면 작품 내적 현실과 작품 외적 현실이 같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동일한 시어를 반복하여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표현상의 특징이죠. 자, 대비예요. 일단 대비는요, 거미라고 하는 존재와 나비라는 존재가 자연물 대비를 통해서 시적 상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도치는 뭐죠? 어디에? 그렇다면 거미란 놈이 흉한 심보로 병원 뒤뜰 난간과 꽃밭 사이 사람 발이 닿지 않는 곳에 그물을 쳐놓았다. 이게 무슨 도치야? 이거 도치 아닌데? 내 도치 아니에요. 그럼 뭐가 도치인데? 옥의 요양을 받는 젊은 사나이가 누워서 쳐다보기 바르게. 거미란 놈이 이렇게 빠져요. 즉 도치법을 사용해서 사나이가 누워있는 곳이 그물을 쳐다보기 좋은 위치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씌어볼까요? 노란, 아까 잠깐 얘기했던 거죠? 자, 시적 허용이죠? 이 시적 허용을 사용해서 시적 효과를 높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반복은 어디에 나오냐? 파득거려도 끝없이. 자, 이 시 두 개의 시어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파득거려도는 뭐냐? 그물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나비의 노력과 좌절이라면 끝없다라고 하는 것은 나비에게 닥친 시련이 계속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윤동주의 시 위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